안녕하십니까. 열린 JTB 서주영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도 예외는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와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간혹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혼란을 겪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열린 JTB에서는 똑똑한 건강 정보를 다룬 의학 전문 프로그램 JTB 토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시청자 위원 두 분과 제작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기 위원님, 문윤걸 위원님 자리했습니다. 그리고 JTB 토닥 연출을 맡고 있는 고홍은 PD 자리했습니다. 네, 매주 시청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다양한 의학 정보를 소개해주고 있는 JTB 토닥. 이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고 또 궁금해할 주제 선정에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제를 선정하기가 쉽지만은 않은데요. 저희 토닥 제작진들은 주제를 선정할 때는 질환에 대한 관심사와 시의성 있는 질환에 초점을 맞춰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관심 질환은 시청자가 원하고 환자 가족들이 알고 싶어하는 질환들이고, 시의성 있는 질환들은 유행하는 질환, 예를 들면 독감 같은 질환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제 선정 절차는 몇 가지 질환들을 뽑은 후에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의견을 묻고, 제작진 또한 회의를 거쳐 주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주제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의에게 자문을 구해서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두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건강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김 위원님. 네, 저도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데요. 네.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 문제, 먹거리 문제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 안에서 이 건강과 먹거리를 다루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청률을 쫓다 보니까 그러는 문제가 나타났지 보지만 너무 오락과 예능처럼 돼서 저기 의학 전문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인지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JTB의 토닥은 쉽게 말하면 시청자들의 어떤 관심 그리고 의학 정보 프로그램에서의 전문성,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봤습니다. 약간의 어떤 오락적인 요소를 넣어서 이 건강맨이라는 것도 배치해서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문의를 통해서 의학에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영역에서부터 일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까지 충분하게 해설함으로써 너무 의학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너무 어떤 무게감 이런 것을 좀 극복하면서 또 너무 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너무 또 어떤 강한 이미지만 보이다 보면 시청자들이 또 관심을 유발시키지 못하는데, 그런 건 또 적들이 현장을 방문하는 건강면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문 위원님. 네, 지금 요새 그 평균 수명도 증가하고 있고 또 방송의 주 시청층이 아무래도 이제 연령이 높은 층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을 화두로 한 이런 건강 의료 정보 프로그램이 증가하는 것은 뭐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건강 의료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성도 높아야 되고 또 시청자들의 수용성도 높아져야 이 프로그램이 이제 의미가 있을 텐데요. 제작진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해서 굉장히 큰 이제 노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 JTB의 토닥, 토크닥터 토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제 느낀 것은, JTB 토닥은 이제 이 기본 포맷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하나는 분야별 그 의료 전문가들이 등장하셔서 이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또 이것만 가지고는 아무래도 이제 프로그램이 좀 딱딱해지고 또 흥미를 유발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퀴즈라고 하는 이제 형식을 통해서 시청자들의 호기심도 유발하고 또 퀴즈가 상당히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을 이제 기본 포맷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두 가지 포맷이 상당히 적절하게 잘 어울려서 시청자들의 시선을 끝까지 붙잡으면서도 또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정확성과 흥미도 이 두 가지를 잘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위원님들께서 JTB 토닥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문성과 또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또 예능성에서 있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제로 한 프로그램이 참 많은데 JTB만의 또 특별히 또 노력을 기울이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예, 요즘 의학 정보를 다루는 방송, 모든 방송이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저희 토닥은 타방송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의학방송인지 예능인지 구분할 수 없는 의학쇼를 만들지 말자는 것이었고요. 토닥은 전문의가 출연하여 진중하게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 진중한 나머지 재미없고 지루해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심표 같은 장치를 만들어야 했고 그 장치가 시청자를 찾아가서 퀴즈를 푸는 퀴즈물이었습니다. 그 퀴즈물로 인해서 토닥이 활력을 받아서 시청자가 그 토닥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별점은 의학 정보를 진중하게 전달하는 것과 심표 같은 퀴즈물로 구성된 것이 타 방송과의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문적인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고 또 다소 무거워질 수도 있는데 이 건강면이 어떻게 보면 좀 윤활유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문 위원님께서는 흥미 유발에 있어서는 OX 퀴즈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다 뭐 이렇게 좀 의견 주셨는데 김 위원님은 건강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일단 뭐 건강면에 대한 배치를 통해서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건 대단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시작해서 전문의 병증에 대한 몇 마디 말 있고 곧바로 건강면이 나오는 게 좀 저는 저 개인적으로 좀 어색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나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건강면이 방문하는 현장을 보면 요건 예를 들어보면 좀 너무 좀 자기적인 냄새가 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저도 요가원을 많이 가지만 요가원은 남녀노소 모두가 가는 곳이지 이렇게 젊은 여성들을 위해 상당히 프로페셔널 어떤 요가를 하는 분들의 그런 곳만은 곧 아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런 곳이 있었고 또 복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건강면뿐만 아니라 건강 우먼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요즘은 방송도 여러 가지 어떤 양성적인 문제, 성적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그 우먼도 있어서 어떤 그런 것들 많이 갔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 가보면 대다수가 여성이거든요. 네. 그래서 꼭 남성만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병에 맞는 어떤 현장을 방문하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뭐 난임과 불임을 하니까 요가원을 가서 이렇게 방문했다든지 아니면 치매에는 뭐 복지관 어르신들이 많은 이런 것처럼 그 현장과 병증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이해도 그리고 현장에 계시는 분들도 자기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집중도를 높여서 전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완성도를 높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성 건강 우먼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또 번뜩이는 또 아이디어까지 또 제시를 해주셨는데 여기서 좀 의견을 좀 덧붙이자면요, 이 건강면의 OX 퀴즈를 진행을 하면서 너무 이제 또 재미에만 또 치중을 하다 보니까 간혹 주제를 좀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 이것보다는 그래도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시해주면 좋겠다라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토닥은 전문의가 출연해서 진중하게 의학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루함을 없애고자 시청자를 찾아가는 퀴즈를 중간에 넣은 것인데요. 건강면이 운동센터나 노인복지관에 찾아가서 퀴즈를 풀고 그분들과 어울려 인터뷰와 운동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분들이 그곳에서 배운 것을 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의학 정보 전달뿐만 아니라 그거 못지않게 다양한 이웃이 건강한 정신으로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방송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퀴즈물을 짧게 편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재미만을 추가한다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오해가 없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네, 좀 균형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라고 하면 정확한 정보 내용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외에도 좀 문 의원님께서 좀 짚어주실 만한 내용이 있다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의학 정보 프로그램은 이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면 사실 되돌리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 일반인들이 그 의학 정보에 대해서 그 사실은 선별할 능력이 없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선별할 능력이 없고 또 TV라고 하는 이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될 때는
그 매체를 신뢰하기 때문에 무비판적으로 100%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거기서 전달되는 정보들이 과연 얼마나 검증된 것인가, 또 그게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요. 물론 전문의들께서 나와서 이제 이 방송을 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신뢰도는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전문의들 사이에 또 의견이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철저히 검수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절차가 사실 담당 제작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만 이 검증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그 방송국 내에 이런 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뭔가 그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이 방송국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의사협회에서는 이제 이런 건강 프로그램이 TV에 너무나 이제 무분별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사실 무분별한 정보들이 전달되는 것들을 비판하면서 뭔가 자체적으로 제작 가이드라인들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따라서 의협에서 만들고 있는 이 TV 의학 정보 프로그램의 제작 가이드라인을 JTBC 자체 내에서도 이제 수용해서 이제 제작 가이드라인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상시적으로 이제 의협의 이 건강정보분과위원회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자문을 구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검증된 내용으로서 신뢰성을 좀 높이고 이 검증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좀 갖추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고, 김 위원님 말씀도 한번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 보고 싶은데요. 실제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의사들이 다 전문의들이기 때문에 또 본인들이 소속된 병원이 있을 것이고 학회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JTBC 내에 자문기구가 이미 구성돼서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전문성 영역보다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의사를 접하면 병원에 갔을 때 가장 느끼는 첫 번째는 의사와의 간극입니다. 이 환자와 의사의 간극인데, 의사의 어떤 권위적인 모습, 그리고 소통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절망을 많이 하고, 환자는 아무래도 약자기 때문에 많은 정보를 알고 싶어 하지만 의사들은 거의 정보는 주지 않고 그렇게 뭐 사인 몇 번 해가지고 처방전 내버리고 끝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학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걸 극복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JTBC에서는 그 출연하고 있는 전문의가 일반 복장으로 나오는 것처럼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꼭 그 좀 편안한 과정 속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사회자와 질문의 과정 속에서도 그 병원과는 다르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그런 걸 접하고 있는 시청자들이 충분히 어떤 수용할 수 있는 편안하게 그런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본다면 이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 소비자인 시청자인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하는가, 편안하고 어차피 전문적인 영역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좀 시청자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다면 자막이라든지 어떤 그림이나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이 편안한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해의폭을 넓힐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정보의 신뢰성과 또 전달에 있어서까지 또 간극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두 위원님들의 말씀이셨습니다. 답변을 해주신다면요? 예, 방송의 가장 기본은 정보의 정확한 전달입니다. 거기에는 정보의 신뢰성이 전제로 되어 있고요. 방송을 만드는 사람, 특히 의학방송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그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항상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저희 토닥 제작진은 주제를 선정한 후에 이 주제가 시청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주제인가, 믿을 만한 정보인가를 항상 검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의로 구성된 자문단에게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제작진은 몇 번의 검증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공인된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고자 하고, 지금까지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검증을 여러 번 하고 신뢰도 높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좀 유익한 정보만을 담아서 앞으로도 또 JTBC 토닥을 통해서 건강 정보를 좀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렇다면 좀 이 프로그램을 좀 챙겨볼 수 있기 위한 좀 그거에 만한 좀 소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내용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화면으로 그게 이제 보이는 측면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학 정보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제 정보의 신뢰성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의 어떤 그 컬러 톤이 차분하고 이렇게 제작이 되고 있더라고요. 또 그 출연하시는 분들의 복장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의료도 중요하지만 건강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프로그램의 컬러 톤이 좀 밝고 건강한 색하게 보이는 그런 이제 그 색깔 중심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거기 출연하시는 분들도 사실 건강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의 활력을 높이는. 근데 건강맨도 이제 어차피 그분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흥미와 재미를 이제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 자체도 이제 복장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조금 더 건강한 모습의 어떤 그런 복장이라고 할까요? 또 조금 좀 흥미를 유발하는 복장이라고 할까요? 근데 항상 평상복으로 이제 나오시니까 그 점이 이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나 또 이제 이런 내용들도 이런 톤도 좀 밝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컬러 톤이 이제 블루 계열을 주로 사용하시니까 상당히 이성적인 색깔이어서 정보의 신뢰도는 굉장히 높은데 아무래도 활력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블루는 좀 신뢰성을 나타내는 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세트를 그렇게 꾸미지 않았을까 싶은데 문 위원님 말씀은 이제 건강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좀 보여지는 면에도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예, 저희 토닥은 진중하고 신뢰성 있는 의학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지루함을 없애고자 중간중간에 이렇게 쉼표 찍듯이 퀴즈를 넣으면서 차분하고 진지함의 무게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요. 의학 정보를 다루는 특수성 때문에 매우 차분하고 진지하게 느껴지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의상이나 소품 등 저희가 제작을 하면서 놓쳤던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고 시청자에게 친숙하고 밝은 면으로 다가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혹시 김 위원님 좀 놓친 부분이 있을까요? 실제 건강면은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속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용어들이 많이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시청자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래픽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자막이라든지 이런 아니면 해설적인 어떤 용어들을 좀 넣어줘서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편안하고 알기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보충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전문적인 용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좀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부수적인 면들에 있어서 좀 더 신경 써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자, 그러면 끝으로 JTB 토닥 제작진에게 의견이 있으시다면 두 위원님 정리해서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JTB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토닥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정보의 신뢰도라든지 또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면서 계속 고심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출연자가 사실은 전문의와 또 건강맨 두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건강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할이 정해져 있고 또 전문의께서는 아무래도 정보의 신뢰도를 높이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수행하고 계신데요. 이제 전문의가 사실은 통상 그동안에 이제 의학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제 의사 가운을 입고 나오시고 또 예능화된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가운 대신에 이제 일반 평상복을 입고 나오시는데요. 사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저는 전문의께서 평상복을 입고 나오시는 점이 사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장점인 부분은 아까 우리 김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근감을 주는 건 굉장히 장점인데 네. 사실 단점으로는 전체적으로 이제 그분이 이제 해주시는 말씀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친근감은 있으나 이제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에 대한 신뢰도랄까 또는 어떤 전문적으로 이제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약간의 손해가 있다고 봅니다. 또 이제 그분이 출연분들이 대부분 이제 전문의시기는 하지만 일반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방송에 출연에 적합한 이제 의상 같은 것들을 사실 골라오시기도 좀 어려운 측면들이 좀 있어요. 예컨대 뭐 지나치게 두꺼운 옷을 오늘 그날 출연할 때 입고 오셨다든지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예를 들면 건강면은 굉장히 옷을 스포트하게 입고 오시고요. 또 우리 제작자 전체적으로 진행하시는 우리 진행자께서는 굉장히 이제 스마트하게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 세 분의 의상이 밸런스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다면 저는 이제 전문의에게는 이제 그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서 가운을 입히는 게 오히려 더 전체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는 데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아주 좀 좋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잠깐 좀 답변을 듣고 가자면요. 예, 타방송 의학쇼 같은 경우는 일반 의상 입는 경우나 의사 가운을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근데 타방송 의학쇼를 제가 봤을 때는 이 가볍고 예능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무게 중심을 잡고자 의사 가운을 착용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에 반해 토닥은 아까도 말했듯이 의학 정보를 진중하게 전달하는 방식이어서 차분하고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퀴즈물과 일반 의상을 통해서 친숙하고 편안하게 다가가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상과 소품으로 밝게 해달라는 그 의견에 제가 검토해보겠다고 앞서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의사가운은 이런 진중함과 차분함과 밝음의 경계에서 오히려 이 진중함 쪽으로 무게감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뭐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각 캐릭터의 이미지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 위원님 말씀 들어볼까요? JTBC 토닥이 2017년부터 지금까지 하는 거 보면 다른 어떤 의학 프로그램에 비해서 장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시청자들의 어떤 호응을 받았다는 건데요. 그런 어떤 자세 속에서 현재 장중함과 또 편안함,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의사들을 굉장히 거리감을 두고 있고 불편한 존재로 많이 생각하는 게 사회 통념이기 때문에 그들이 방송에 나와서 의학 전문 지식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소통의 어떤 느낌, 그래서 편안함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또 다루니까 전문성을 확보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나간다면 앞으로도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두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제작자로서는 참 고민이 또 많아졌을 것 같은데요. 전문성도 놓치지 않고 또 흥미도도 놓치지 않는 그런 방송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두 분께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 애정을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봐 주셨기 때문에 토닥이 지금까지 사랑을 받고 있는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는 이런 많은 충고와 의견을 바탕으로 시청자가 만족하는 방송을 만들도록 토닥 제작진들은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시청자들에게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좀 더 신중을 기하고 또 소통하는 방송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열린 JTBC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